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이 있다든지, 로또를 맞았다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이고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돈을 꾸준히 모은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Latte Factor, 라떼 요인이라고 하고 라떼 효과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Why You Don't Have to Be Rich to Live Rich,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바크는 금융 전문가 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자동 부자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경제 분야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1시간 정도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조이라는 평범한 20대 여성인데요. 뉴욕에서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버는 것은 아닌데 통장에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고 카드 빚을 갚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이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조이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르는 카페의 주인인 헨리였습니다. 그 카페에 멋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조이는 그 중에 하나의 사진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사고 싶었어요. 조이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아직 임자가 없어요. 조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걸 살 여유가 없어요. 헨리가 그녀의 손에 들린 라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라떼를 살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서 그는 다시 벽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그림을 살 여유도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다. 아마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부자일 겁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참 희한한 말이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에너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헨리는 종이에 묘비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조이의 이름을 써줬어요. 이 묘비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했어요. 이 책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통찰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중요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샀어요. 이거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입을 티셔츠가 없고 신발이 없느냐 그래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으니까 싸니까 이런 이유로 사잖아요. 그렇게 사들인 금액을 다 모은다면 어마어마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통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의 만족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사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면에서 통찰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시간이 1년, 2년 지날수록 나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통찰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당장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10만 원 있으면 10,000원을 주고서 저 티셔츠를 사야지 이런 생각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500도 안 되는 사람이 50%라고 합니다. 길에 가는 사람들 2명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당장 통장에 60만 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 출근해서 돈을 벌지만 월급이 들어오면 싹 빠져나가고 자기의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수입이 적어서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난다면 지출도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쉽게 지출을 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라 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1시간 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수입의 8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조이가 일주일에 $1,000를 벌고 하루에 $200를 번다면 그 중에 8분의 1인 $25를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원화로 환산하면 하루에 3만 원, 일주일에 15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쭉 저축을 한다면 10년 후에 13억 7천만 원,
20년 후에 27억 3천만 원, 30년 후에 141억 2천만 원, 40년 후에 379억 8천만 원. 엄청나네요. 복리의 마법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매일 조금씩 저축을 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꾸준하게 저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금리 10%라는 것은 은행 예금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자동으로 되게 하라입니다. 나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이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되도록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투자가 되고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헨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 가입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월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401k 계좌에 100만 달러, 11억 원 이상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401k 연금은 미국의 제도이지만 이와 비슷한 것들이 각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기 누구 집 아들이 주식 투자해서 부모 재산 다 날려버렸대.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절대 주식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전혀 금융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줍니다. 학생들이 자라서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뭐 채권이 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와 내가 돈을 벌었다 하고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지출을 다 해버립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면 또 자유롭게 쓰고 나중에 카드빚 갚느라 고생하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서는 내가 부자가 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종잣돈을 1억을 모아서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당장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1억을 모으겠어요. 그것은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면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큰 돈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복리는 양날의 칼이에요. 당신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언제든 당신의 등을 찌를 수도 있죠. 일단 부채에 복리 계산이 적용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인 조이가 카페에서 조지아와 베런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부부는 사업이 기울어서 파산의 지경까지 갔는데요. 헨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저택과 별장들을 팔아치우고 그것으로 빚을 거의 다 갚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빚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드 빚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쉽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한 이야기 중에 이 내용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돈은 결혼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지만 사실 중요한 건 돈 그 자체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서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 않는 게 진짜 문제죠. 나는 우리가 처음 마주보고 앉아 돈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부부간에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서로 의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이 더 많아지면 부자가 될 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이 아니고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쓰는 습관을 바꾸고 현명하게 절약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두 번째,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흔히 말하기를 종잣돈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억 원은 모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하루에 5달러, 10달러만 모으더라도 꾸준하게 모아서 투자를 한다면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세 번째, 누군가가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돈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아빠가 도와줄 거야. 엄마가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돌보듯이 자신의 부도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헨리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카페 주인이었고 건물 여러 개 가진 건물주였던 거예요. 헨리가 말하기를 내가 스타벅스 초기에 주식을 샀다.
1992년도에 스타벅스 주식을 1000달러를 샀다면 2019년에는 그것이 25만 달러라고 합니다. 37년이 지나니까 100만 원이 2억 5천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은행 예금으로서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영어 제목인 The Latte Factor, 라떼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떼의 효과라는 것은 하루에 라떼 마실 5,000원만 모으더라도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면 큰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이,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난 지금 라떼 마시는 걸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라떼 효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한 모든 게 라떼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담배, 초코바, 칵테일 그런 것들이요. 라떼 효과를 찾는다는 건 구두쇠로 살아야 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명확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달러든 10달러든 20달러든 매일 소소하게 낭비되는 것들을 찾아 그 돈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쓰자는 거죠. 조이가 자기가 하루 동안에 자잘하게 사 먹은 것들이 무엇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달러가 나왔어요. 이 30달러를 줄이기 위해서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만든다든지 자판기 커피를 이용한다든지 회사에서 먹는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3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잘하게 나가는 돈들이 많은 거예요. 조이는 보지도 않는 프리미엄 케이블 채널들을 최소화했고 사용하지 않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취소했다. 입지 않는 옷들은 내버렸고 무언가를 사라고 유혹하는 각종 상품 카탈로그들도 모조리 없앴다. 그녀의 퇴직 계좌와 모험 계좌 역시 점점 불어났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지금 부자로 살아라입니다.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이걸 할 거야 라고 꿈을 묵혀두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조이는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했어요.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600달러가 필요하니까 조이에게 한 달에 100달러씩 저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이가 모험 계좌라는 것을 만들고 자신의 꿈을 위한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조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노트에 3가지 단어를 적었습니다. 자유, 모험, 아름다움. 이것들이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봉급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진 강좌를 듣고 싶다는 단기적인 꿈이든 아니면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장기적인 꿈이든 조이 당신이 갖고 있는 이런 꿈들이 중요해요. 아니, 이런 꿈들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산소와 같아요. 그것 없이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의 리스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리스트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이 당신의 가치가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것들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두쇠처럼 계속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삶의 체험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자들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돈을 써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중요치 않은 것들에 돈을 쓰는 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라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의지력을 다지는 거잖아요. 이 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의지력이 약해질 즈음에 다시 읽어보고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 뒤편에 있는 표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담배 한 갑이 퇴직금을 갉아먹는다. 0금리 10% 기준으로 하루에 7달러짜리 담배 한 갑을 핀다면 이것이 10년이면 43,000달러, 20년이면 159,000달러 이런 식으로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쓰지 않았어도 내가 이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투자할수록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표에서 보면 19살에서 26살까지 2,000달러씩 저축한 사람, 그리고 27살부터 65세까지
$2,000씩 저축한 사람.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첫 번째 사람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얻은 수입은 첫 번째 사람이 25%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나이에 20대, 30대에 돈을 벌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요. 돈을 왜 모아야 하지 하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순수하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 10년 전만 해도 집안일하는 것을 아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배운 후로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졌어요. 이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돈을 모은다는 것도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왜 이걸 굳이 줄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것으로는 별로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이런 것을 꿈꿔본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되고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의지력이 약하고 소비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